만약에 내 주위에 조증과 우울증을 가진 양극성을 동시에 가진 어떤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아가 팽배해진 조증의 상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. 플리마인드 사이악TV의 정교수와 이쌤입니다.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? 오늘은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이번에 3화에 나온 국회의원 아들이 조증 환자로 나오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조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해서 저희는 양극성 장애라고 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제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.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. 약간 장애라고 진단 내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런 특징이 너무나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친구가 있어요. 근데 본인은 되게 난 괜찮아. 나는 잠을 적게 자도 괜찮아. 오케이. 이 친구 이거 보는 거 아니겠어? 어쨌든 자기는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뭐라고 하지? 되게 뿌듯함? 이런 걸 느껴 하더라고요. 전 처음에는 그 친구를 봤을 때 그렇구나 했는데 점점 보면 볼수록 그냥 한숨만 나오는 어떤 부분이 그렇게 한숨이 나올 부분이 있어요? 스스로 자각을 잘 못해요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걔는 조증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야 너 조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치. 너 너무 적게 자는 거 아니야? 좀 더 잠을 많이 자야 되지 않을까? 이런 말을 이제 돌려서 제가 표현하면 아니야 나 괜찮아. 나 진짜 충분히 괜찮아. 정말 잘 살고 있어. 그리고 에세이의 작가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훌륭한 삶을 내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해요.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냥 좀 아픈 애 같은데 근데 그런 말은 하진 않아요. 네, 어쨌든 근데 그런 애를 보면 안타깝죠. 근데 제가 저와 상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맞아요. 친구니까 맞아요. 주변에 있는 친구니까 제가 뭘 해주고 싶지만 또 되게 선뜻 조심스럽기도 하고 맞아요. 네. 근데 갑자기 조증이라고 하니까 두 개의 특성으로 되게 상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되게 강박적이면서 어떤 조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또 조증인데 좀 약간 편집증적이면서 조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되게 좀 약간 극명하게 달라지거든요. 강박증적인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집착하고 좀 전에 친구처럼 집착하고 되게 많이 열심히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되게 안달복달해요.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아가 되게 팽배한 상태?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아까 뿌듯함이라고 표현했던 것 자체가 이런 거죠. 나니까 가능해. 맞아요.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. 이런 거? 그러면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예컨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되게 좀 약간 질타하고 나무라고 왜 그거밖에 못해?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그 나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큰 업적을 이뤄낸다라는 게 인생을 살면서 본인한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 주위에서 그걸 깨준다고 해도 그걸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성과 중심적인 어떤 걸 막 쫓아가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편집증적이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조증이 유지되진 않거든요. 그쵸? 네, 그래서 조증이 왜 이런 거죠? 우리가 힘을 주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힘을 빼는 순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요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힘주는 기관과 힘을 덜 주는 기관에서 힘주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약간 강박적인 게 조금 더 강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힘주는 기간이 짧을수록 조금 이렇게 편집증적인 어떤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편집증적인 부분들이 가동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의심이 더 많은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증적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말도 또 잘 믿는 경향도 있어요. 그래서 자꾸 저한테 뭘 자꾸 물어봐요. 그러니까 약간 조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성과를 얼마나 내는지를 갖다가 확인받아야 되니까 그것들을 확인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전파하고 싶고 이런 게 있는 거죠. 여튼
그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나오는 사람은 그 캐릭터는 강박증적인 어떤 성향보다는 편집증적인 성향도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약간 자아가 너무 팽배해 있고 외향적이고 좀 더 이 어떤 것을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려고 하고 또 물질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낭비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중독적인 어떤 성향도 있고 좀 더 그래 보이는 캐릭터로 나와요. 그러니까 왜 하룻밤에 2천 몇백만 원의 술을 한꺼번에 이렇게 질러서 주위 사람들한테 막 사주는 그런 어떤 액션을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.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튼 힘을 줄 때와 힘을 주지 않을 때가 어쩔 수 없이 모든 인간들은 다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힘을 줄 때와 힘을 주지 않을 때의 그 갭이 너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조울증, 양극성 장애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. 그리고 실제로 우울한 사람들보다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. 왜냐하면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자지 않고 먹지 않아도 내 모든 것들이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얘가 너무 하이라키의 어떤 상태일 때에는 평소 일반적인 어떤 것을 넘어서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. 그러면 자기를 막 되게 괴롭히고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으면 더 많이 실망하고 우울해지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여튼 우울한 상황이 쭉 연결되는 것보다는 우울한 상황과 조증의 상황이 연결되는 게 이 같이 반복되는 게 좀 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고요. 그 다음에 그런 조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쉽게 그 사람들에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?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? 라고 한다고 해서 또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아요. 근데 여튼 그런 조증의 상태에 왜 갈까라는 생각을 왜 우리가 조증을 선택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자아가 되게 팽배해 있는 상황은 어릴수록 우리는 자아가 좀 더 팽배할 수 있거든요. 어린애들 어린애들 보면 뭐 다 할 수 있잖아. 내가 오늘 똥 쌌어. 그렇지. 대단하다. 내가 오늘 창조물을 만들어냈다. 그러니까 어릴수록 내가 이 조증의 상태가 그러니까 조금 유치한 사람들한테 사실은 맞아요.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쟤 유치해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조증의 상태를 표현하기 좀 더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스럽다라고 할수록 조증의 상태로 가긴 조금 어려워요.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나 좀 유치하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걸로 막 이렇게 된다, 가능하다 막 이럴 때에는 제가 지금 약간 위험한 상태이구나. 근데 어른스러운 척을 하는 건요? 강박적인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른스러운 척을 많이 하죠. 네.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. 왜 우울한 기간은 내 안으로 들어가는 기간인 거예요. 내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깊게 사고하는 기간.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한 기간 동안 내가 나 스스로 되게 깊게 사고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증의 상태에서는 깊게 사고한 걸 막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생각했어. 생각한 것들을 내가 지금 펼치는 거야. 그러니까 나는 지금 훨씬 더 많은 대단한 업적들을 이뤄낼 수 있어. 소름 돋았어요. 방금 친구가 말하는 줄. 정말요? 친구가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했어. 무서워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조울증이 무서운 이유가 깊게 사고했어.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걸 하는 게 가능해져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좀 위험하긴 하죠. 깊은 사고가 나 혼자 깊이 사고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.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도 내가 깊이 사고하는 것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자료 수집도 충분히 해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것에 관련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들도 좀 많이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 혼자 깊게 생각하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한다. 이럴 때 조금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. 여튼 조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긴 한 것 같은데요. 저는 이제 그 주인공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봤을 때 왜 그 친구가 조증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
그 친구는 실제로는 되게 찌질하고 못난 아이인 거예요. 그 극중 캐릭터 안에서 찌질하고 못난 아이인데 나의 찌질하고 못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거죠. 그래서 선택한 게 조증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의 문제를 가지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아들로서 다른 내 형이나 언니, 누나들은 되게 잘나고 막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오고 되게 스페셜한데 본인은 매우 찌질한 어떤 이 자식 중에 한 명이고, 그러니까 나의 그 찌질함을 이렇게 조금 숨기고자 할 때마다 조증의 팽배함을 보이는 거죠. 근데 되게 유아틱한 어떤 액션들,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 반나로 나를 막 보여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히 막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나한테 막 집중하잖아요. 조증 환자들이 보이는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. 나에게 사람들이 쇼맨십을 일으켜서 집중하게 만드는 거. 관종이네요. 좀 그렇죠. 그 친구도 약간 아 그래요? 만나보고 싶네. 여튼 그런 부분들이 그 친구의 어떤 조증 환자로서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왜 그 친구가 조증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엄마 아빠로부터 관심받지 못한 것?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까지 이야기하기에는 또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여기에서 좀 줄이면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. 만약에 내 주위에 조증과 우울증을 가진 양극성을 동시에 가진 어떤 친구나 뭐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을 때, 우울한 상태일 때 이렇게 조금 더 관심을 주기보단 자아가 팽배해진 조증의 상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. 왜요? 우울증의 상태는 웬만해서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잘 하지 않거든요. 아 그런. 네, 근데 이 조증의 상태는 잘못하면 내가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. 뭐 이런 생각에 좀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무섭다. 잘못하면 본인의 이제 목숨을 놓치게 되는 어떤 액션도 가능한 거죠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 너무 자아가 팽배해져 있을 때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, 그다음에 좀 더 제가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자아가 팽배해지게 된 어떤 원인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했으면 좋겠어요. 그것을 찾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더 쉬워지거든요. 근데 문제는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아가 팽배해졌을 때나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쪼그라들었을 때의 상태만 자꾸만 살펴본다면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플리마인드로 뭐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? 아니요, 저는 오늘 해답을 얻었어요. 아, 정말요? 네. 아. 친구한테 관심을 많이 쏟는 거예요. 별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가끔씩 있긴 한데. 여튼 주위에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아픈 사람에게 우리가 한 번 더 시선을 주는 걸로 오늘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. 네, 오늘의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